북한군이 가장 무서워한 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들이 신문 도중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부대 놈들은 미국 놈들보다 더 악독하다고. 그 부대 이름은 바로 백골부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전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독 중이신 전우님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육군의 전통과 역사를 대표하는 메이커 야전사단 톱 7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시절 군복을 입었던 전우님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신이 복무한 사단 이름이 나오면 댓글창에 부대명과 복무 연도를 꼭 남겨주십시오. 오늘 댓글창이 동문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위부터 시작합니다. 7위 화랑부대 제11기동사단.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27일 경북 영천에서 창설된 11사단은 화랑부대라는 이름을 달고 출발했습니다. 화랑. 이 이름 하나에 신라 시대 나라를 목숨으로 지킨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끈 그 화랑의 정신, 그것이 바로 이 부대의 혼이었습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창설된 신생 부대였음에도 화랑부대는 빠르게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최전방 산악 지형을 누비며 전투력을 갈고 닦았고 수십 년에 걸쳐 중동부 전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부대는 2004년 12월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되면서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갖춘 동부전선 최강의 기계화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일반 보병사단보다 3배 이상의 전투력을 지닌 사단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화랑부대에서 복무한 전우님이라면 아실 겁니다. 중동부 산악 지형에서 장갑차와 함께 훈련하던 그 겨울의 혹독함을, 그 고통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화랑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6위 오뚜기 부대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됐습니다. 오뚜기.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 이 이름만큼 이 사단의 역사를 잘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오뚜기 부대는 동해안 방어의 핵심 부대로 투입됐습니다. 전쟁 초기 국방부와 연락마저 두절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8사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전 병력을 신속히 통합하고 북한군을 격퇴했습니다. 심지어 강릉시를 역으로 탈환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때 아군의 피해는 놀라울 만큼 적었습니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8사단은 1950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약 60일 동안 동해안을 사실상 홀로 방어했습니다. 이 기간 138회의 대소전투에 참가하여 적 27,500여 명을 사살하고 7,943명을 생포하는 대전과를 올렸습니다. 8사단이 이 전투를 영천대첩이라 자랑스럽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뚜기 부대에서 군복을 입으셨던 전우님, 여러분은 대한민국 동해안을 지킨 방패였습니다. 그 자부심 잊지 마십시오. 5위 칠성부대 제7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는 1949년 6월 10일 창설됐습니다. 부대의 별칭인 칠성은 고조선 치우장군 이래 장수의 칼과 깃발에 등장했던 북두 칠성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항상 승리하겠다는 의미로 창설 때 제정된 이름입니다. 밤하늘의 북두 칠성. 옛 군인들은 어두운 전쟁터에서 저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칠성부대의 이름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절대 지지 않는 정신. 한국 전쟁 당시 칠성부대는 낙동강 방어전에서 영천지구 전투를 치르며 북한군 2개 사단을 경멸하고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개 사단을 단 하나의 사단이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8일 평양에 최선두로 입성하여 북한군 사령부로 사용하던 김일성 종합대학 옥상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칠성부대의 위상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총 18회의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한 메이커 사단 칠성부대. 전우님, 오늘 댓글창에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복무 연도를 남겨주십시오. 4위 백마부대 제9보병사단.
1950년 10월 25일 28, 29, 30연대로 창설된 제구사단은 처음에는 빨치산 토벌 부대였습니다. 나고병과 신병들로 채워진 신생사단이었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부대에게 기적 같은 기회를 줬습니다. 1952년 강원도 철원 395고지에서 병력 규모가 2배가 넘는 중공군 제38군과 무려 12차례나 고지를 주고받는 처절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당시 395고지는 온 산의 수목이 사라지고 고지 자체가 1m나 낮아질 정도로 수많은 포격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 같다 하여 이 전투를 백마고지 전투라 부르게 됐고 구사단도 백마부대라는 불멸의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고지가 1m나 낮아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구사단에게 상승장성 항상 승리한다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백마부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6년부터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귀국 전까지 대부대 작전 500여 회, 소부대 전투 2만여 회를 치르며 적 사살 13,500명, 포로 700여 명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훈련 강도 역시 전군 최상위권으로 정평이 나 있어 국내 KCTC 훈련에서 최초로 3참호까지 돌파한 기록도 백마부대의 것입니다. 백마부대 전우님, 백마고지의 영웅들이 흘린 땀과 피 위에 여러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3위 청성부대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는 1948년 6월 14일에 창설됐습니다. 청성칭싱이라는 이름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이 사단을 블루스타라는 애칭으로 부른 것에 착안하여 1951년에 제정했습니다. 유엔군이 먼저 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 여기에 청성부대의 전설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아군 사단들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런데 6사단만큼은 춘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이 함락된 후에야 비로소 전술상 후퇴 명령을 받고 물러섰기 때문에 6.25 전쟁 이전에 편성된 부대 가운데 유일하게 창설, 당시의 편제를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대가 됐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154여 회의 대소전투에 참가하여 적 92,669명을 사살하고 6,437명을 생포하는 빛나는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역사상 가장 북쪽까지 진격한 부대라는 기록도 청성부대의 것입니다. 1950년 10월 26일 국군 및 유엔군 중 최선봉으로 한만 국경선의 초산을 점령하며 압록강 인근까지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창설 당시의 연대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번호를 그대로 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청성부대만의 자랑입니다. 청성부대 출신 전우님, 댓글로 여러분의 복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2위 전진부대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는 1947년 12월 1일 전군에서 최초로 창설된 사단입니다. 숫자 1점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단, 그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1948년 송악산 전투에서는 박격포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든 6탄 시용사가 나온 부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폭발물을 껴안은 채 적진으로 달려간 10명의 용사들, 그들이 바로 전진부대의 혼입니다. 6.25 전쟁에서 전진부대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대구와 낙동강 이남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9일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주적의 수도인 평양 탈환에 성공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진 휘호를 받아 전진부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최초로 창설됐고 최초로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전진부대에게 최초라는 수식어는 훈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일반적인 경례 구호인 충성 대신 전진을 외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선정한 6.25 전쟁 가장 잘 싸운 국군 부대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전진부대 1사단 출신 전우님, 지금 이 댓글창이 바로 전진부대 전우들의 집결지입니다. 1위 백골부대
제3보병사단. 자, 드디어 1위입니다.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조선경비대 제3여단으로 창설되어 1949년 5월 12일 제3보병사단으로 승격됐습니다. 백골부대. 이 이름을 처음 들으면 섬뜩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유래를 알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공산당의 만행을 견디다 못해 월남한 서북 청년회 출신 청년들이 자진 입대하여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공산당과 싸워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철모에 백골을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이 백골부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 청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철모에 해골을 새겼습니다. 이보다 더 강렬한 전투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백골부대의 전공은 대한민국 역사 그 자체입니다.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으로서는 최초로 38선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국군의 날 10월 1일이 바로 백골부대가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일도 독립군 창설일도 아닌 백골부대의 38선 돌파일이 국군의 날로 제정된 것입니다. 북한군에게 백골부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백골부대 놈들은 미국 놈들보다 더 악독하여 사람만 보면 죽인다고 선전했으며 국군 포로 중 백골부대원이 있으면 무조건 총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한 전투에서는 아군 하사관이 벌떡 일어나 이 새끼들아 백골부대다 라고 외쳤을 때 그토록 완강하게 버티던 북한군이 삽시간에 무너진 일화도 있습니다. 적군이 이름만 들어도 도망치는 부대. 이것이 백골부대의 진정한 전통입니다. 이 부대 사단장이 되면 3스타를 넘어 4스타, 즉 대장 진급도 노릴 수 있다고 할 만큼 메이커 사단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골부대는 중부 전선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골부대에서 복무하신 전우님,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을 오늘 댓글창에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7개의 사단 어떠셨습니까? 1사단 전진부대, 3사단 백골부대, 6사단 청성부대, 7사단 칠성부대, 8사단 오뚜기부대, 9사단 백마부대, 11사단 화랑부대. 이 7개의 이름은 단순한 부대 이름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전우들이 청춘을 바쳤고 선배 전우들이 목숨을 바쳤던 역사의 이름입니다. 오늘 댓글창에 본인이 복무했던 부대명과 복무 연도를 남겨주십시오. 전우님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혹시 여기 없는 다른 메이커 사단이나 그리운 부대가 생각나신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전우의 기록이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